사람은 사랑으로 다가오고 이익으로 떠난다. 인간은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이마누엘 칸트의 말이다. 간단하지만 무겁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난다. 말한다. 웃는다.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외면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다.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한 이유는 진심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해서일까? 그 물음 앞에서 많은 관계는 부끄러워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계산한다.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이득이 될지를 저울질한다. 그게 인간의 심리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한다. 인간은 사랑으로 다가오고 이익으로 떠난다고. 조금 냉정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준다면 거기엔 분명 진심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관계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무너진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나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그때의 침묵이 진짜 관계의 얼굴을 보여준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쉽게 기대하고 가장 쉽게 상처받는다. 이 말은 심리학자 카레노니가 남긴 통찰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린 경계를 풀고 기대를 건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은 더 크다. 타인에게는 참을 수 있는 말을 가족에겐 참지 못한다. 친구에겐 그냥 넘길 수 있는 무례를 연인에겐 견디지 못한다. 왜일까? 그만큼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이다. 마음을 내준 만큼 상처도 깊다. 예전에 환자 한 명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대신 기대도 안 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마음을 건다는 건 기대를 건다는 거고, 기대를 건다는 건 실망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기대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가까워지지도 못한다.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침묵이 필요하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관계는 상처받는다. 침묵이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침묵을 오해한다. 무관심이라고, 냉담이라고. 그래서 괜히 말이 많아지고 그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린다. 좋은 관계란 말보다 믿음이 앞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몇 명 있으면 충분하다. 가장 두려운 고독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이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지만 마음은 혼자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공허하다. 관계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다. 오히려 얕은 관계가 많을수록 더 외롭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웃는 척을 할 때 우리는 내면에서 무너진다. 진짜 친밀감은 숫자가 아니다. 깊이다.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방어가 사라진다.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관계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불교경전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롭다는 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다. 내 감정이 그에게 묶여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진짜 자유는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연연하지 않는 마음, 그러나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다. 예전에 아주 가까웠던 친구와 연락이 끊긴 적이 있다. 이유는 사소했다. 오해였고, 자존심이었고, 타이밍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 친구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망설였다. 연락할까 말까. 결국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그 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감았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은 쓸모 없어졌다. 관계란 그런 것이다. 마음이 앞서면 타이밍은 따라온다. 진심은 반드시 도착한다. 잊는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 모념의 상태다. 무언가를 억지로 잊으려 애쓸수록 우리는 그 대상에 더 얽힌다. 반대로 그저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마음이 흘러간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과 한 시절을 함께 살았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미움은 흘러간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기대다. 기대는 사랑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불신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쌓인다. 그런데 그 기대는 당연하지 않다. 누구에게도 의무는 없다. 사랑조차도. 그래서 관계를 오래 이어가려면 기대보다는 감사가 먼저여야 한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해진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이런 말을 내게 건넸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좋은 사람은 결국 남아.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지 않았나 돌아보게 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문다. 결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다. 상처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외롭다고 말하기 전에 다가갈 용기가 있었는지, 그걸 먼저 묻는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을 곁에 남긴다. 사람을 의심하되 사람을 버리지 마라. 이건 내가 한 말이다. 의심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에 머무르면 누구와도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실수하고 이기적이며 때때로 무례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관계는 피어난다. 그걸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인생 후반의 평온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진짜 사람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돈이 끊기고 건강이 무너지고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그 사람 앞에서는 당신도 당신 자신이 되어도 좋다.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잘 떠나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끝을 향해 간다. 하지만 모든 이별이 슬플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의 통찰이다. 우리 대부분은 끝을 두려워한다. 관계의 끝, 사랑의 끝, 우정의 끝. 그래서 억지로 이어가고 서투르게 매달리고 때론 나를 잃어가며 머문다. 그러나 끝이 나쁘다는 건 착각이다. 끝이 있어야 다음이 시작된다. 문제는 끝나는 방법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는 서툰 이별에서 비롯된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라진다. 차갑게 돌아선다.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침묵을 건넨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혼자 수천 가지 이유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담담하게 끝내야 한다. 감정은 줄 수 있어도 책임지지 못할 마음까지 남기면 안 된다. 이별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태도다. 헤어짐의 방식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낸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렇게 말했다. 누군가를 떠나는 순간에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건 삶의 품격이다. 무시하거나 갑자기 끊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그런 방식은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 함께했던 시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때의 소중함을 끝까지 지키고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소중한 인연이 될 자격이 있다. 떠나면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미련을 껴안는 데서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부른다. 집착은 남겨진 감정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환상이다. 그 사람은 변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예전 그대로일 거라고 믿는다. 그 관계는 끝났는데 나는 아직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현실로 돌아온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이다. 불교 경전은 말한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가 나로 인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면 그를 위해 물러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사랑의 끝이자 완성이다.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게 된다. 나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했던 마지막 마음.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실패가 아니다. 한 중년 여성이 내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다. 남편과 30년을 살고도 결국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야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됐어요. 슬픔은 있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다. 그녀는 그 슬픔을 안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떠나는 것도 성장이 될 수 있다. 언제나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잘 떠날 수는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새겨야 할 진실이다. 가끔은 헤어짐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든다. 멀어졌기에 서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 떠났기에 오히려 진심이 뒤늦게 전해지기도 한다. 중요한 건 마지막 인사를 진심으로 건넸는가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물었다. 이별할 때 어떻게 해야 깨끗하냐? 제자는 답했다. 연을 끊으면 됩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연을 놓는 거다.
남아도는 마음까지도 가만히 흘러가게 두는 거다. 연을 끊으면 상처가 생기고 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라내는 결단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지혜다. 사람이 떠났다고 그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잠시 머물렀다는 것,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 함께 웃었던 시간, 나눴던 고민, 건넨 말들, 그건 내 일부가 되어 남는다.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관계의 형태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미소 지을 수 있다. 미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 기억에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그건 좋은 이별이었다.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어려운 건 잘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은 내 오랜 환자가 남긴 말이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남겼다. 짧고 담담하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제 길로 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가 작은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서 나는 이별의 품격을 배웠다. 사라지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기억 속에 남는다. 가장 슬픈 착각은 나 없이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가 나 없이는 외로울 거라 믿는 것이다. 이 말은 프랑스 작가 알랭드 보통의 통찰이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우리는 상대가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관계는 균열이 생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믿었던 필요함은 착각이었다. 그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살아간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린다. 아니,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다. 나는 당신 없이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듣는 건 잔인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예전엔 내가 웃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과 웃고 있다. 예전엔 나를 찾던 목소리가 이제는 조용하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아, 내가 없어서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불교에서는 무상, 모장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 관계도 그렇다. 처음엔 전부를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식는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조금씩, 아주 서서히, 알게 모르게 일어난다. 문제는 우리는 늘 마지막에 눈치챈다는 것이다. 상대가 나 없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내가 가장 나약해진다. 이건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다. 나는 그 사람의 하루에 있었고 기억 속에 있었고 마음 한켠에 있었던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하루가 변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그 자리에 내가 빠졌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행동이 보여준다. 그 침묵이 가장 아프다. 어느 날 오랜 환자분이 조용히 내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은 왜 자기가 준 사랑만 기억하죠? 받은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면서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은 자신이 쏟은 감정에 취한다. 그래서 더 아프다. 상대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건 감당할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가 남아있는 건 감당하기 어렵다. 진심은 보상받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럽다. 어떤 사랑은 사랑받지 못할수록 더 오래간다. 이건 심리학의 아이러니다. 충분히 주지 못한 사랑,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마음, 그게 집착이 되고 상처가 된다. 반대로 충분히 나눈 관계는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상처를 운명이라고 착각한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렀던 마음의 모양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관계는 거울이다. 상대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넌 그 안에서 너를 보고 있는 거다.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의 말이다. 나는 그 사람의 반응 속에서 나를 확인한다. 그의 무관심은 나의 가치처럼 느껴지고 그의 떠남은 나의 결핍처럼 보인다. 그래서 한 사람의 외면은 나 자신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떠났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 가치는 누가 머물렀는가로 증명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로 증명된다. 그 사람이 나 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된다는 건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해지는 일이다. 나는 병실에서 죽음을 앞둔 노인을 자주 만난다. 그들은 늘 이야기한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너무 오래 미련을 가진 사람이에요. 붙잡지 말아야 할 관계에 마음을 걸고 떠났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깨닫는다. 나 없이도 괜찮은 사람에게 내 인생에 소중한 시간을 주었구나. 그건 사랑의 실패가 아니다. 삶의 성철이다. 가장 슬픈 착각은 나 없이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용기는 그 착각을 인정하고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새긴 말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병이 된다.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이 말은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남긴 말이다. 그는 인간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한다.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으며 결국 누구도 나의 내면까지는 함께할 수 없다고. 그렇기에 외로움은 비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다움의 증거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외롭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 약해 보일까봐, 쓸쓸해 보일까봐, 누군가가 나를 안쓰럽게 볼까봐. 그래서 외로움을 감춘다. 웃는 얼굴 뒤에, 활기찬 인사 뒤에, 무표정한 침묵 뒤에. 하지만 그렇게 감춰둔 외로움은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튀어나온다. 불면, 분노, 허탈감, 무기력, 심지어 통증으로. 인간은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피하려고 한다. 심리학자 융은 그렇게 말했다.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고 끊임없이 TV를 틀어놓고 SNS에서 사람들의 흔적을 확인한다. 무엇이든 좋다. 단지 지금 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외로움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마주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이 외로움을 구라고 부른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받는 존재이며 그 고통 중 많은 부분이 분리감에서 온다고 본다. 내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각. 그래서 부처는 말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다. 내가 진료했던 한 노인이 있었다. 고요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지만 자주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별일 없지. 그래, 잘 다녀와라. 알고 보니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매일 말을 건네는 거였다. 나는 그가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겐 오히려 그 시간이 위로였다. 선생님, 저는 혼자 있지만 혼자라고 느끼진 않아요. 그 사람을 여전히 기억하니까요. 그 말이 오랫동안 내 안에 남았다. 외로움은 사람 수가 아니라 기억의 온도다. 자신과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만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건 철학자 니체의 말이다. 진짜 고독은 사람 없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사람 없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상태다. 나를 외로움에서 구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구해내는 것. 그게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병원에서 혼자 오는 어르신들을 자주 본다. 대부분은 조용하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보다 먼저 돌아간 사람들 이야기를 꺼낸다. 내 친구는 나보다 먼저 갔어요. 그 친구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공기가 남아있죠. 그 공기의 무게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생의 한 조각을 뚝 떼어낸 자리였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함께 걸을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환자에게서 배운 말이다.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진짜 필요한 건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마치 평생 데리고 가야 하는 그림자처럼 내 안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다루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참나를 만나는 길이라 말한다. 관계가 떠난 자리, 역할이 사라진 자리,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난 순간, 그제야 비로소 내가 보인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상처를 숨기고 있는지.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모든 걸 마주할 기회다. 아프지만 값지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병이 된다. 말로 터놓지 않으면 몸이 대신 말하기 시작한다. 마음이 비명을 지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온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지어 치매까지. 많은 질병이 정서적 고립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요즘은 누구한테도 전화가 안 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됐어요. 나는 그분이 고독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느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건 외로움 속에서 단단해진 사람이 가진 태도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 맞서지 않는다. 강함은 모든 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아버지 제노가 남긴 통찰이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을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눈물 없이 견디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진짜 강한 사람은 꼭 맞서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서 물러설 줄 안다. 자존심을 꺾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 에너지를 쓸 곳과 덜 곳을 구분하는 사람. 그게 강함의 본질이다. 싸움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이다. 이 말은 도가의 철학자, 노자의 말이다.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믿었다. 물은 약하지만 바위를 뚫고, 풀은 유약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다 잃는다. 이기지 않아도 되는 다툼, 논리로만 재단되는 말다툼, 고집으로 끌고 가는 감정의 줄다리기. 그런 싸움은 이겨도 남는 것이 없다. 지는 듯 보여도 한 발 물러나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병원에서 오래 입원한 중년 남성 환자가 있었다. 자식들과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 그는 늘 말했다. 나는 내 자식한테 틀린 말 한 적 없어. 다 걔네를 위한 말이었지. 하지만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그는 옳았지만 외로웠다. 강한 척하며 버틴 세월이 결국 사람을 밀어냈던 것이다. 진료 말미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자식은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며칠 뒤 손수 쓴 편지를 자식들에게 붙였다. 며칠뿐이었다. 내가 좀 더 먼저 웃어줄 걸. 고맙고 미안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이 병실로 찾아왔다. 그날 이후 그는 많이 웃었다. 맞서기보다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결국 관계를 바꾼 것이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건 어른의 언어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말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억울했던 마음, 지적하고 싶은 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 때로는 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무건의 수행이 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말을 줄이면 판단도 줄어든다. 판단이 줄어들면 분노가 가라앉는다. 분노가 가라앉으면 결국 이해가 생긴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려다 마음을 잃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은 깊고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참는다는 건 무력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한 어르신 환자가 있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내가 참으니까 날 무시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조금씩 변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고 작은 말에도 감사함을 보였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의 인내는 그 가정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 웃음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는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지켜낸 사람이었다. 용기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버티는 것이다. 이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말이다. 진짜 용기는 감정이 격해질 때 말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스러울 때도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울림, 움직이지 않아도 전해지는 단단함. 그것이 강함이다. 내가 병원에서 본 가장 강한 사람은 매일 병문안을 혼자 오던 아내였다. 남편은 의식이 없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손을 잡고 속삭였다. 당신이 못 들어도 난 매일 말할 거야. 듣고 있지.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다. 그 조용한 사랑이 병실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다. 왜 저렇게까지 해?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걸.